설립 8억 원, 그리고 또 118억 원. 여러분, 이건 유럽에서 뛰는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전사의 몸값이 아닙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들의 몸값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들인 국가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국적 서류 몇 장으로 급조된 팀, 바로 인도네시아가 지금 아시아 축구를 뒤흔들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최근 동남아 축구의 약진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아시아 축구의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강자의 탄생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순간에 터져버릴 화려한 거품에 불과한 것일까요? 물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상 최초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역사를 썼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자부심에 가득 차 있고 팬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분석가들은 그저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그 눈부신 성과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 전역을 샅샅이 뒤져 조부모 세대의 혈통까지 찾아내는 대대적인 혈통 쇼핑 캠페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단기간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성품 선수를 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욱 씁쓸하고 이 전략의 본질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공의 초석을 다진 우리의 신태용 감독이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네덜란드의 전설 클라이버르트 감독으로 가차없이 교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발전은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당장의 결과만을 원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인도네시아 모델의 속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고 구조적인 균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저 첫째,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국가대표팀은 단순히 실력 좋은 선수 11명을 모아놓은 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부심과 명예이며 가슴에 단 국기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투혼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손흥민, 김민재 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어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여권을 손에 쥔 선수들에게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도 프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고 패배의 위기에 몰렸을 때 팀을 하나로 묶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끈끈한 조직력과 투지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큰 물음표를 던집니다. 둘째, 이것은 명백히 지속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는 K리그와 J리그라는 수십 년간 다져온 튼튼한 뿌리가 있습니다. U12팀부터 시작해서 각급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는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박지성, 다음 세대의 손흥민을 배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제이 이지스, 메이스 히러루스 같은 지금의 황금 세대가 30대 초중반이 되어 기량이 떨어지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입니까? 또다시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새로운 혈통을 찾아 나설 건가요? 이것은 기초공사도 없이 지붕부터 올리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 전략은 자국 축구의 씨앗을 말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축구 발전은 결국 자국 리그와 자국 유망주들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많은 기유아 선수들이 대표팀의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유망주들에게 과연 어떤 꿈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정책은 자국의 어린 선수들에게 너희는 실력이 부족하니 우리는 밖에서 이미 완성된 선수를 사오겠다는 아주 잔인하고 비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몇몇 개인에게 하는 단기적인 투자이지 인도네시아 축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투자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꺼트리고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모델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해서 이들을 얕봐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는 때로 하늘을 가릴 만큼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단 한 경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9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네덜란드, 이할리아 같은 유럽 축구의 본고장에서 성장하고 경쟁해온 선수 이체명은 아시아 그 어떤 팀에게도 극도로 위협적인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역시 단 한 치의 예외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제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전환점입니다. 우리 아시아 축구 강팀들의 가장 큰 적은 상대팀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방심과 자만입니다. 우리는 이미 월드컵 무대에서 수많은 이변을 목격해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강팀들이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팀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이 인도네시아의 속성 전략은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그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따끔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승리에 취해 잠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모델의 근본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이 모든 차이가 비롯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철학이라는 한 단어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축구는 명확하고 일관된 국가적인 철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K리그라는 굳건한 토대가 있고 그 위에서 수많은 선수들을 키워내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며 그 결과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는 트랜스퍼마케트 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아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이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산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두 경기에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져도 우리의 시스템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제2, 제3의 손흥민을 꾸준히 키워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전술에 가깝습니다. 더 빠르고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큰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들은 돈과 여건으로 성공을 사려고 하지만 우리는 땀과 시간과 인내로 성공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은 잠시 스쳐 지나가거나 어느 한 월드컵 예선 지점에서 잠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는 완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을 마치고 제가 영상 첫머리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놀라운 행보, 과연 아시아 축구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강자의 탄생입니까? 아니면 그저 화려하게 부풀려진 거품입니까? 저 김준석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야망과 계약서 몇 장으로 위태롭게 부풀려진 거대하고 텅 빈 거품입니다. 물론 이 거품은 단기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두 경기에서 우리를 충분히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위대한 축구 제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의 역사는 언제나 철학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뜨거운 영혼이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쓰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민족을 위해 피땀 흘려 싸우는 심장이 아니라 돈으로 데려온 고용된 다리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100필억 원짜리 선수를 가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선수들이 은퇴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인도네시아에게 과연 무엇이 남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텅 빈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타인의 실패와 잘못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값진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인도네시아의 현상은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풀뿌리인 K리그에 더 과감히 투자하고 어린 선수들을 위한 유소년 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단단한 대한민국 축구 철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위대하고 지속 가능한 축구 강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우리의 길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한 정신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쓴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행보, 과연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위협이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풋볼파이어의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